트레이서빌리티, 데이터 추적성 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무한 태그 코스 7기 백엔드 돈푸입니다. 자, 근데 이걸 설명하려면은 좀 예시가 필요해서 정산 도메인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주 간단한 버전으로. 정산 도메인은 결국 고객한테 어떠한 정산을 해주면 돼요. 이 고객은 26일 날에 1,000만 원을 받는다라는 걸 계산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의 원천은 일단 거래 데이터, 트랜잭션 테이블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거래 데이터는 어떤 날짜에 어떤 고객이 어떤 금액만큼 받아야 한다 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배민으로 치면은 제가 햄버거를 시키면은 28일 이창근 10,000원이 적히는 데이터이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가 계속 거래 단위로 쌓이다가 이제 밤에 배치가 돌면서 이걸 집계해서 이창근은 점심에는 10,000원 햄버거 먹었고 12,000원 국밥 먹었네. 오케이, 너 22,000원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 데이터가 쌓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급 데이터는 저기 기준일자 베이스 데이트 26일 그리고 이창근 저 두 개가 이제 유니크 제약 조건이고 저걸 기준으로 집계를 할 거고요. 베이스 어마운트는 그거죠. 22,000원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여러 수수료들과 여러 가지 부가세들이 있어요. 여기 아래가 정말 더러운 부분인데 몰라도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종 기브 어마운트, 지급금은 얼마냐를 계산하는 게 정산 도메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22,000원에 너 뭐 광고 프로모션 뭐 해가지고 최종 지급금은 2만 원만 받아,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근데 이런 흐름, 그러니까 거래 데이터에서 집계하는 것만으로는 커버되지 않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걸 보정 금액이라고 말을 하는데, 어드저스트먼트는 예를 들어서 고객 상담이 막 들어와가지고 콜센터 같은 거로 막 들어와가지고 저 2,000원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어요. 이런 거는 이제 거래 데이터가 아니다 보니까 보정 금액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래 데이터랑 되게 비슷한 형태인데 다만 도메인이 다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테이블 가지고 오늘 쥐락펴락 할 건데, 생성 배치도 있죠. 넘어갈게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지급금을 이제 계산하는 게 정산 도메인의 전부인데, 예를 들어서 A 고객이 1,000원과 1,500원을 정산 받아야 되고 B 고객이 1,000원을 정산 받아 하는 그 거래가 쌓여 있고, 그리고 이 거래 데이터들을 해당 날짜로 집계를 하겠죠. 그러면 2,500원과 1,000원이 생기고, A 고객과 B 고객에 각자 뭐 CS 인입이 뭔가 생겨가지고 300원, 250, 750원의 보정 데이터가 또 쌓였고, 그거를 또 집계하면 저렇게 되고요. 거래 데이터와 보정 데이터를 또 합치면은 A 고객이 28일에 정산 받아야 될 돈이 최종적으로 계산되게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짜잔, 망했어요. 뭔가 이제 28일에 이렇게 했는데 원래 2,800원을 받아야 되는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배치를 돌려보니까 3,000원인 거야. 그래서 200원의 차이가 나버린 거죠. 그래서 이 200원의 차이가 왜 발생했지? 이제 야근을 하면서 찾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네. 살짝 읽어주세요. 네. 그래서 그 200원이 왜 발생했을까? 너무 궁금해. 나 퇴근하고 싶어 해서 막 찾아봐요. 그래서 A 고객을 기준으로 막 데이터도 막 커리하고 찾아보니까 A 고객에게 보정 금액이 200원이 더 들어가 있네? 오케이, 요게 문제야. 뭔가 가격도 어마운트도 똑같고 요게 데이터가 문제인 것 같은데 요걸 삭제해야 하나? 아니면은 사실 2,800원이란 계산이 틀렸고 3,000원이 지급되는 게 맞나? 아니 애초에 이 데이터가 왜 존재하는 거지? 라는 의문들이 들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200원이 왜 있는지 몰라요. 이거를 지울 수도 살릴 수도 뭔가 그런 근거들이 되게 부족한 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만으로 어떠한 해피 케이스에서의 동작들은 하지만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데이터가 왜 발생했는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추적할 수 없다 보니까 진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런 데이터를 거슬러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추적성은 방금 말씀드린 거, 데이터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쭉 데이터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성질을 말해요. 그래서 역추적과 정추적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역추적은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3,000원이 어떤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지 해서 뒤쪽 원천 쪽으로 가는 거고, 정추적은 이 보전 금액이 어떤 지급금에 들어가는 거지 해서 원천에서 이제 결과 데이터 쪽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기브는 아까 예시에서 결과만 들고 있고 그런 추적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에서부터 생성이 됐는지 데이터만으로는 판단을 할 수 없었고, 그리고 보전 금액은 또 어디로 들어가는지 또는 왜 존재하는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추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로비넌스와 발음을 잘 모르겠어요. 리니지로 할게요. 리니지라는 두 가지 개념이 존재하는데, 프로비넌스는 유래라는 뜻이고, 이 데이터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개념이에요. 왜? 그래서 그 프로비넌스의 개념을 데이터에 좀 더 접목을 시켜보면은, 아까 그 어드저스트먼트 보전금액 데이터에 출처 유형, 이건 콜센터로 생성된 거야, 이건 이벤트 보상으로 생성된 거야 라는 개념, 그리고 소스 레프, 콜센터에 13분 상담원에 뭐 13시 콜에 대한 건이야, 그런 식별자가 필요할 수도 있고, 리즈는 이제 뭔가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개념을 또 넣어줄 수도 있고요. 시간과 주체는 되게 기본적으로 넣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 뭔가를 시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고 리니지 계보는 약간 아이디들로 데이터를 추적해가는 걸 말해요. 아까 사실 데이터에 PK도 없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브에 이제 있는 PK를 트랜잭션과 어드저스트먼트 테이블에서 추적할 수 있도록 기브 아이디 칼럼을 추가해주고, 또 기브 같은 경우에는 배치로 생성이 됐으니까 어떤 배치에서 생성됐는지, 어떤 배치에서 계산이 된 건지에 대한 아이디 값을 들고 있으면은 그 데이터들과 실행들이 연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트랜잭션 테이블에는 기브 아이디가 추가될 거고, 어드저스트먼트 테이블에는 기브 아이디 뿐만 아니라 이 보전 금액이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한 소스 타입, 레프 같은 것들, 칼럼들이 추가될 수 있을 것 같고, 기브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배치에서 생성이 됐는지 추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바뀐 데이터 구조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추적해 나가는지 살짝 살펴보면은 200원이 이상했죠? 그래서 이 200원 기브 칼럼 하나에 200원이 이상했으니까 그 기브에 해당하는 트랜잭션과 어드저스트먼트를 쫙 조회할 수 있겠죠. 딱 조회해 보니까 뭔가 200원이 딸려 나오고 얘가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그 보전 금액의 데이터를 보니까 이거 내부 테스트 건이네, 내부 테스트 건이 이상한 업주로 매핑된 것 같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데이터의 원천을 아니까 트러블 슈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추적성은 데이터를 지우거나 아니면 변화시키거나, 그리고 틀렸다고 말을 하거나 하는 데에서 큰 도움을 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프로비넌스와 리니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 이건 사실 약간 직감적으로는 아실 텐데 말로 표현하기 살짝 어려워서 다시 정리를 해봤는데, 그 정산 도메인이라는 어떠한 저희 팀에서 갖고 있는 그 영역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거래는 외부에서 들어오거든요. 거래는 저희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연동받는 거니까, 그렇게 경계에 있는 것들은 출처를 밝혀야 돼요. 아이디로 이렇게 연결할 수가 없으니까 출처를 밝혀야 되고, 그리고 내부 데이터 안에서 1차 집계, 2차 집계, 3차 집계 간의 테이블 간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데이터 이동은 연결, 아이디 등으로 매핑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사실 요거만으로 A 고객이 6월 28일에 1,000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만으로 저희는 정산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이것만으로는 데이터가 어떤 컨텍스트에서 존재하는지, 어떤 맥락에 존재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주변이 하얗죠?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를 조금 더 넓게 컨텍스트를 포함해서 저장을 해야 된다.
어떤 배치로 생성되었는지, 왜 생성된 건지, 어디로 반영될 건지에 대한 개념도 같이 표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